하나가 아니라 얘네 내가 안 빼줬어. 쌤 빼줬어. 가져왔어. 가져왔다고. 쌤이 연습 문제는 질문이 없나 봐. 질문했는데 연습 문제 질문 없고. 해집합이 뭐예요? 대박. 그게 나 뭐? 야야야야. 근데 그냥 머리 그냥 걸고. 해의 집합. 네? 해의 그거 집합. 저 그거 해서 맞췄어요. 아, 진짜. 저 그거 해서 맞췄어요. 잘했죠. 잘해서 그런 네, 근데 진짜 22번까지였어요. 그럴걸? 스니트 왜 영어 써? 도형의 이동 39번. 저희 32번까지. 뭐였어? 원의 1사분면. 근데 등호 포함이니까 축도 포함이네요. X축, Y축 1사분면에 해당되는 부분과 이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여 생기는 모든 부분으로 모든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요. 뭔지 알아야 되겠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그거를 전개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요거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라는 생각은 바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원이기 때문에 이 새끼는 원점을 지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0이야 0이하구나. 3, 4분면의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원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시작 쳐라. 이거 그려질 건데 3, 4분면만 남기면은 이렇게 남겠죠. 물론 이 원 좀 남는 거긴 해요. 저거를 X축, Y축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것을 추가하면은 이런 쌤이 깎아먹어요. 쌤 앞뒤를 기어있고 닥쳐. 에베로데이 4학년 광고 뭐 이런 국화빵 모양이 되겠죠. 사분의 밥. 이런 국화빵 모양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아 그런 그런 거예요. 거. 화빵이 뭐예요? 모르시면 국화빵이요? 말고. 근데 이거를 그릴 필요가 국화라는 없어. 빵이죠. 그냥 이 영역의 넓이에 레벨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저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당연히 이 부채꼴 부분이랑 삼각형 부분을 분리해서 구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요게 일직선이에요. 이게 일직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로 처리하시면 되고 얘는 반원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4개 있는 거니까 결국 원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맞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이기 때문에 넓이가 2파인 게 2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직각형 넓이로 구하세요.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는 얼마야? 근데 중심을 나타나는 거 여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도 1이에요. 그래서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넓이는 2예요. 그래서 답은 4파이 플러스 8. 그림을 제대로 못 그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42번. 포물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일단 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거슬리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되고요. 요 포물선을 다시 y축으로 5만큼 이동이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올넣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올넣어서 넘기면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된 녀석의 y축의 교점의 좌표 y좌표가 4일 때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운 말이고 쉽게 말하면 얘 y절편이 4다 그런 소리입니다. y절편이 이 새끼인데요. 이게 4다? 이거 풀려. 그다음 43번 마이너스 6,3을 지나는 직선애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은 그 점을 지난다. 이때 직선애의 기울기는 그럼 일단 L의 방정식을 써요.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M이라고 놓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6,3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공식이에요, 공식. 이놈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이니까 y 대신에 뭐지? y 대신에 뭐지?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이니까 y축으로 y 대신 뭐지? 이냐고. 뭐래?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니까 y 대신에 뭐지? y 플러스 4대2 그리고 원점 대칭이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형 한꺼번에 하면은 요거예요. 여러분들은 2단계 거 치시면 돼요. 난 한 번 한 거고 이 시간이 6,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x의 9를 y의 마이너스 5로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m에 몇 배가 되는 거냐면은 x에다가 9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배가 되고요. 요 1차만 10% 주면 돼요. 그러면은 m은 3분의 4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없네? 뭐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한후 원점 대칭 9, 마이너스로 넣는 거구나. 9네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하면은 3n이 마이너스 6이니까 m은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46번은 주관식 바꿨기 때문에 답을 보여드려야겠죠. 여기 XY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바뀌었죠? 그럼 도달했어요. y는 x 대칭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xy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그러고 어떤 변화가 있죠? y 대신에 뭐가 들어갔죠? 그럼 어쩌라는 소리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은 어쩌라는 소리죠? 아니 y의 부호가 바뀌면 x야. 여기 x 자리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해서 y 대신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x축 대칭을 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깔려가지고 틀린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조를 할 건데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x 좌표 위치에 있는
x의 부호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좋대요. 네?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다.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x축 대칭이에요. 욕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해석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요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로 yx 대칭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 x축 대칭을 시킨 그림을 답으로 골라요. 그림은 미안 안 죽어. 그림은 이런 상태인데 얘를 yx에 대해 대칭을 먼저 시키면은 요 선 자체가 yx니까 yx 상에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요 선에 대칭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도형을 통째로 대칭시키는 걸 잘 못하겠으면 그냥 이 점 아니면 이 선이 그게 그거구나. 이 점이 yx 대칭되면 이 점이 뭐 1,0이었으니까 yx 대칭은 xy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0,1로 가겠죠. 이 점으로 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 선은 이렇게 될 거고 요 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x축에 대칭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이거겠죠. 여기 보기들이 다 정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1번 두 점과 직선 그것에 대하여 대칭일 때 무슨 말이야? 51번 어떤 의미야? 질문을 한 놈을 위해서 아는 놈이 대답을 좀 해보자. 51번 어떤 의미입니까? 확실하지 않아. 51번 어떤 의미냐고요? 제인아 대답해라. 저요?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51번 어떤 의미예요? 왜 저예요? 아니 무지개도 봐. 아는 게 없을 거 아니야. 51번 어떤 너밖에 문제냐고요? 없어. 저요. 직선의 노. 최단거리. 아니 닥치고. 쉽지 않아 새끼는. 51번 어떤 의미예요? 그두점 마이너스 7,1 친다. 그 직선의 지. 태연이 대답해 볼래? 51번 어떤 의미? 수직이 동물선 관한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53번은 AB와 점 B를 직선 그것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C에 대하여 삼각형 ABC의 넓이는 요거는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은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a는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요. 요 위에다가 a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b는 2,1이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은 4잖아요. 그러면 1은 서로 작기 때문에 요 놈보다 아래쪽에 근데 이게 1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같은 위치에다가 b를 잡아주면 되는 거죠.
y좌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b를 요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c라고 했어요. 대칭 이동이니까 선대칭의 정의에 따른 표시를 하시고 요쯤에 c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고 이 길이 요거를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구나. 요 점의 좌표가 뭔지 알아내면은 닮음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점의 좌표는 이것도 이제 y가 1이니까 여기에 y에 1 넣어가지고 x를 구해보면 되겠네. 그러면 요 길이는 여기가 0,1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는 2라서 그림 잘못 그렸어요. 다시 그릴게요. 그럴듯하게. 괜히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혀서 풀어버리면 당연히 틀리니까. 닮았을 리가 없는 거구나. 요런 형태의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이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요. C에서 직선 AB까지 거리를 높이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C의 무슨 좌표만 알면 되냐면 Y좌표만 알면 돼요. X좌표는 필요도 없어요. Y좌표 알아내면은 요 길이는 결국 요 두 점의 델타 Y를 의미하는 거니까 A의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저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결국 C의 그러니까 점의 선의 대칭인 점을 구할 줄 알면 돼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A, B라고 쓰고 B만 찾는 B만. A까지 살 필요 없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러면 C가 어쨌건 2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 쓰랬어요? 네? 첫 번째 뭐 쓰랬어요? 뭐 쓰랬냐고요? 틀렸어요. 중점의 좌표. BC의 중점의 좌표를 여기 넣는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쓰면은 2분의 B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A 플러스 2 플러스 1이다. 2배를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B를 찾는 거니까 더 정리를 하면은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쓰랬어요? 기울기로 쓰랬죠. 수직 조건. 그러면 요 기울기가 있으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로 식을 만드는 겁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래요래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B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 식의 2배를 해서 여기 쓸게요.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은 5B는 13. 그래서 B는 5분의 1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는 5분의 13과 1의 차이기 때문에 5분의 8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분의 4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5분의 10이겠네. 이거 모르는 한 명은 뭐야? 이건 기본 개념이야. 그 다음에 54번. 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이 그것일 때 A, B, C로 그려라. 그것도 51번과 똑같이 푸는 겁니다. 원의 중심을 찾으시면은 첫 번째 원의 중심은 얼마야? 2,5 두 번째 원은 4,3 그리고 2,5와 4,3을 연결한 선분의 뭐가? 뭐가? y는 ax 플러스 b란 거야? 수의방이고 수의방. 그렇게 해서 a, b를 찾으시고 c는 반지름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8번. 이거 내가 하는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 안 나오는 놈들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될 지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부 똑바로 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제시 걸리는 거예요. 점 A는 8,6이고 Y는 XB를 움직이는 점 B랑 X축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는데 그 세 점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거는 움직이는 게 두 개나 되니까 내가 풀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똘똘하지 않고는 맞추기가 힘들긴 해요. X축위를 움직인다 했기 때문에 X축을, Y는 X를 움직인다 했기 때문에 Y는 X를 이 두 개만 그려봤어요. 그리고 8,6은 이 새끼는 8,8을 지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 문제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림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제 거기 문제 그림처럼 대충 점 두 개를 찍어요. 요래요래 돼 있으면 이거고, 요래요래 돼 있으면 이건데 요 두 삼각형의 둘레 중에서 뭐가 작은지 알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치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진행 방향은 두 번 꺾였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 진행 방향이 달라졌다. 그래서 못 푼다. 진행 방향을 유지를 해야 일직선이 될 때 최소다라는 당연한 논리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달라진 거를 진행 방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떠올려야 할 개념이 선대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 정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점을 A1이라고 해요. 당연히 6,8이겠죠? 그럼 이제 요 점이었다고 치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인 거예요. 요 점이었다고 치면은 요 길이가 요 길이. 그렇죠? 선대칭의 점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X축위도 동점이 있으니까 A를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을 시켜보면 요 점을 A2 하면은 A2는 8,-6이 될 거고요. 요렇게 이 점이었다고 치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요. 잠깐 색깔 통일해봐.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이 길이가
이 길이가 됩니다. 선대칭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주황색 따라간다고 치면은 요점으로 선택이 됐으면 이 삼각형의 둘레는 얘 더하기 얘인데 얘는 곧 얘고 얘는 곧 얘니까 이렇게 요 세 개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선택했다고 치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 전부 다 약간씩 꺾인 상태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선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직선 형태 만들 수 있거든요. A1에서 A2까지 직선 만들 수 있고 이게 가다 보면 Y는 X랑 만나는 데가 있고 X가 만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선 거리가 당연히 지속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최소값을 찾는 문제죠. 점 BC가 뭔지는 찾을 필요가 없고요. 점 BC를 찾으려 했으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Y는 X와의 교점 혹은 X절편을 이용해서 BC까지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러므로 최소값은 루트 델타 X가 얼마입니까? 2 제곱해서 델타 Y는 얼마예요? 14 그럼? 이거네 10루트 2 그 다음에 집합이요 집합의 6번은 유제에 있던 건데 원소는 어떻게 나타내시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택했으면 1 마이너스 1과 0을 택했으면 아니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었으면 0이겠죠. 0 곱하기 무엇이든지 0이니까 0을 한 번만 쓰고 그러면은 0은 그냥 배제해. 마이너스 1과 2밖에 없다고 치고 마이너스 1과 2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곱의 조합을 생각하면 총 4가지인데 2개는 중복이니까 3개를 더 쓰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고르면 1이고 마이너스 1과 2를 고르면 마이너스 2고 2와 2를 고르면 4고 그럼 이제 순서대로 쓰는 게 좋으니까 순서를 살짝 바꾸세요. 물론 순서를 안 지켜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번 A는 1, 2, 3이고 B는 2, 4, 5, 7이란 소리고 C는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인 건데 그것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틀린 표현이긴 합니다만 귀찮으니까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3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4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 1을 추가해.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4 있죠?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5 없어요. 쓰시고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7 쓰시고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9 쓰시고요. 얘하고 얘를 골랐으면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고른 거 있고요. 얘하고 얘를 고른 거 있고 얘하고 얘를 고른 거 없어요. 쓰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12번은 A는 원 위의 점인데 XY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원까지 갈 필요도 없네. 그냥 0, 뿔마 1, 뿔마 1, 0 총 4개의 점 집합이고 B는 X는 K 이하의 자연수, K는 자연수 K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1부터 K까지의 자연수 집합이다. 그런데 NA 더하기 NB는 11이라고 방금 말했듯이 NA는 4니까 NB가 7이라는 소리고 뭐 이하의 자연수가 7개야? 7. 그 다음에 14번은 3차 방정식의 해집합이 A다. 그게 풀란 소리입니다. X는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1이네요. 0이랑 마이너스 3이랑 1. 1번. 그 다음에 끝인가?
미신 몇 번까지라고? 22번? 네. 연습 문제 질문은 구두로 받을게요. 3번. 3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 위에 점 마이너스 4,3이 있어요. 거기에서 C에 접하는 직선을 공식으로 바로 찾으셔야 되고 원 C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향하니 C-인데 원 C-이 C''이 원 C의 중심을 지나고 직선 L에 접할 때 AB를 구해라. 일단 직선 L의 방정식을 쓰세요. 뭐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왜요? 25죠. 바꾸시면 안 되는데요. 20. 그리고 그 C-의 중심은 당연히 A입니다. 근데 조건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조건은 원 C''이 원 C의 중심을 지난다고 했는데 요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요 두 개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둘 다 서로의 중심을 지나는 거라서 중심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 이걸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한 놈은 원점이었고 다른 한 놈은 A, B니까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이게 반지름의 길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는 오니까요. 요 그림을 보고 그림을 생각해서 이와 같은 방정식 하나를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직선을 접한다.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원이랑 이게 접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하라고 했어요? 원과 직선 접한다 그러면 뭐 하라 했어요? T는 할 수를 했죠. T는 뭐예요? 고르세요 T. 아니 부르시라고요. 분모 5 분자 예? 뭔 소리인지 모르는 놈들은 기본 개념이 없는 겁니다. 아, 이놈이 반지름의 길이는 제거한다. 그래서 넘겨서 요 최대값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50이거나 0이거나 두 개씩이 나와요. A는 양수. 그럼 일단 뭐 0인 게 만만하니까 0을 먼저 할까요? 첫 번째 4A가 3B다로 바꾸면 되겠죠? 4A가 3B면은 A를 3K, B를 4K라고 쓰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K가 얼마일이 나와서 요때 양수 A는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도 구해야 되는구나. B는 4고요.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7. 문제 답은 7. 근데 이거는 뭐 안 될 이유가 있는 건가? 해볼게요. 두 번째로 마이너스 4A 플러스 3B가 50인 케이스. 두려운데. 그러면은 B가 3분의 4A 플러스 50
요거를 요 2차 방식에 넣어주면은 a제곱 더하기 뭐야? 9분의 4a 플러스 50의 제곱이 25다. 근데 이건 왠지 아닐 것 같은데 이 식은 왜 나오는 거지? 이 식은 어떤 생각을 하면 제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도형의 평행이동을 생각해 보면 제낄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것도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계산할게요. 9배 해서 전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a 제곱이고 25. 몇 a이고 160 몇이고 여기 2,500일 거고 9 곱하기 25가 얼마죠? 190 아닌데 225죠. 220 그러면은 2,500에서 225를 빼면은 얼마지? 2275. 20으로 나눠질 것 같은데. 20으로 나눠질 거면은 아니다. 안 나눠지나? 나눠지면 돼. 이건 뭐지? 어? 13 곱하기 7? 맞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파면서 판별식. 하란 들어가세요. 실이 안 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7이 유일하다. 또 연습 문제 지금 이거 하나야.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어 보겠어요. 집합에 대한 개념 정리는 지난 시간에 끝냈으므로 기본 문제 5-5번까지 풀 거예요. 유제 5-6번을 얘네들이 해. 5-6 그거 틀렸어요. 5-6번까지였어? 그러면 기본 문제 5-6번은 내가 할게요. 5-6번 풀니까. 아 이거 좋은데 아니, 뭐야? 풀어줄게. 뭘요? 5-6. 기본 문제요? 유제. 유제는 네가 푸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 문제 5-6번 내가 풀겠다. 기본 문제 5-6번 안 했잖아. 집합 A는 1, 2,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6. 여기 숙제에서는 숙제 아닌가? 아무튼 이제 어딘가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단 NA는 3이다. 이런 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던데 이거는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쉼표를 이용해서 쓴다는 말은 얘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도 아니고 2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쉼표의 개수만 세보면 원소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어. 즉 이거는 3개라는 말이 없어도 3개인 거예요. 그 다음 B는 다섯 개. 근데 이건 뭐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겠죠. A를 모르긴 합니다만 다 일식 차이 나기 때문에 이런 상태인데 조건이 A 교 B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두 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2와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난치나? 여기 3이 난다. 여기 1, 2 있는데 여기 이게 없잖아. 여기 3이 난다. A, B에 둘 다 2, 3이 들어있다는 뜻인데 A에 2는 보이니까 이 새끼가 3이네 라는 뜻입니다.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소리죠. 그러면 A는 뭐가 나와요? 4 아니면 2인데 2가 여기 있으니까 4. 이렇게 나오죠.
2가 이미 있다고요? 네. 아니 A가 얘 원소가 아니야. 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그 이 두 개 다 답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고 아직 뭐가 확인이 안 됐냐면 요놈 다섯 개가 다 다른 거니까 2일 때 B와 4일 때 B를 따로따로 찾아서 진짜 교집합이 2, 3이 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A가 2라고 치면은 B는 뭐가 돼요? 0, 콤마 안 풀어도 돼요. 이게 맞죠? 그러면은 이때 이 B와 저 A의 교집합은 뭐야? 1, 2, 3. 아니란 거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A는 4가 답인 거야. 요때 B는 2, 3, 4, 5, 6. 그래서 1번은 4만 쓰셔야 되고요. 2번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1, 2, 3과 2, 3, 4, 5, 6의 합집합을 구해라. 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쓰면 되는 거지. 유제 5-7번 풀어보세요. 개 쉽죠? 넘어갑니다. 이번 문제 5-7번. 요거는 부등식의 범위를 부등식의 해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해집합이라는 말을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집합을 몰라가지고 그동안 쓸 수가 없었다. 해집합이 뭐예요? 해를 모아놓은 집합.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로 구성된 집합. 말 그대로 해집합입니다. 요거는 요 2차 부등식의 해집합. 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풀어가지고 이거 원소 나열할 수는 없거든요.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요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쓰세요. 그렇게 돼 있으면 원소 나열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만 쓰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모른색이니까 없어 보이니까요. 그냥 범위를 쓰면 돼요. 범위로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근데 그것도 원소 나열법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형태의 조건 지시법으로 쓴다면 x 바를 쓰고 얘를 푼 결과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써왔던 그것을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이거를 뭐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그렇게만 쓰면 잘못된 거예요. 반드시 조건 지시법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x바 그러니까 실수긴 실수인데 어디에 있는 실수냐 그런 식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니까 x바를 안 쓰면 틀린 거라고. 얘는 암산을 때리면은 어디 됩니까? 선생님 뒤로 밀. 왜? 여기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부등식의 해집합으로 나타내져 있기 때문에 근데 D는 방정식이구나. A, B, C는 부등식을 풀어서 이런 식으로 바꾸고 D는 그냥 두 개만 쓰면 돼요. 2차 방정식의 실수 범위에서의 근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을 두 개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럼 B는 X가 요거랑 똑같은데 등은 없거든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C는 X바 얘는 뭐 앞에 A, B랑 전혀 다르게 생겼죠. 작거나 같다니까 모이는 범위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아봐라 그런 뜻이니까 근데 또 시험 누가 생겼지? 마이너스 3이랑 4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나 B나 C는 무한 집합이고 D만 유한 집합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음 집합을 구하시오를 푸는 거예요. 1번 C 교집합 D 여집합. C는 이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3에서 4 사이인 거 하고 D는 이 두 개인데 그러면 D 여집합은 뭐라는 소리냐면은 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실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실수와 이 새끼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건 뭐냐 그런 질문이에요.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게 답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만 쓰면은 답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새끼도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방금 말했듯이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기 나는 지금 문자를 x로 쓰고 싶지 않은데 y로 쓰면 안 됩니까? 여기 y로 쓸 거면 여기 y로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문자는 돼요. 아무 문자나 쓰면 되는데 두 개가 똑같은 모양이긴 하면 되는 건데 변태짓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A 교시 말 그대로 이 범위와 이 범위에 모두 들어있는 x의 범위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옛날에 공수원에서 했던 2차 부등식의 연립부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찾아요. 공통 범위 뭐예요? 마이너스 3에서 이상 x는 또 있어요. 맞아요. x는 4. x는 4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A 합식. 요거는 그 공수원으로 하자면 적어도라는 말이 붙어있을 때 했던 짓인데 요 범위와 요 범위를 합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라도 있는 것을 다 써야 한다 그런 뜻입니까? 요 부등식이랑 요 부등식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전체인 거 맞아요. 수익성 다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근데 그 문제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 뭐라 돼 있어? R. 그게 실수 전체니까 이건 뭐 여기 쓰면 돼. 여기 쓰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집합은 어떤 것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쨌건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활용하는 도구니까 수집합이 대부분이겠죠. 수집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섞어서 만들 수가 있어. 그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하는 거야. 대표적인 부등식의 대집합으로 나타낸 유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양한 것들이 나온다고. 4번은 A 교 B 여의 합의 D. 괄호의 순서대로 합해야 됩니다. 아직 저 괄호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A 교 B 여부터 구해보죠. A에는 있고 B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당연히 어떻게 바뀌겠어요? A에는 있고 B에는 없다니까. A에서 B를 뺀 거다.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A 집합은 이거고 B 집합은 이거예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을 빼라는데 그럼 뭐가 남나요? 요 범위에서 요 범위를 빼래요. 뭐가 남나요? 여기 있는 것만 쓰래요. 여기 있는 건 빼고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기에 있는 건 빼고 여기에만 있는 것만 쓰래요. 마이너스 1이랑 4라는 거죠. 요거랑 집합 D 마이너스 3과 4를 합집합을 때린 거니까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유제 세 개 다 푸세요.
오. 우와, 같이 하시네요. 일 번 답은 1초가 3 이하. 2번 답은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0 이상. 3번 답은 2 이상 3 이하. 그런 사람 손 드세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못 들었으면 그냥 책 봐. 다른 사람 없어요? 제이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네. 막혔어요? 요 시간. 저기 너무 내 생각만 하면서 풀어드리는 것 같으니까 유제는 좀 더 친절하게 써볼게요. A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내 말이니까 0에서 3 사이. B는 이거 잘 못하겠는 사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집합을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어차피 뭐 답 내는 거니까 답을 내놓고 맨 마지막에 쓸 때만 정확하게 쓰면 되는 거죠. 교집합이나 합집합이나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부등식의 집합일 경우에는 이렇게 영역을 그려서 처리하시면 돼요. B는 한꺼번에 그리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B는 2를 데리고 와가지고 풀면은 경계가 마이너스 2랑 빵이 마이너스 2랑 1이죠? 마이너스 2는 뭐 여기 있을 거고 근데 이거 경계가 없으니까 분영을 뚫으시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여기 B고요. 그 다음에 C는 0에서 2 사이 열심히 1번 A 교 B 흰색이랑 노란색의 공통 부분 여기죠. 1에서 3 사이 답을 쓸 때만 X바 1은 여기 그냥 뚫려 있죠. 3은 동함 2번 답은 A 합비니까 요 흰색이랑 노란색 다 합쳐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따로 쓰면 되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따로 쓰면 되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0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죠.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A 교 B가 일단 1번 답이니까 이거죠. 1에서 3 사이에다가 C가 아닌 거 1에서 3 사이 원래 여기인데 C가 아닌 것까지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C가 아닌 건 이쪽이랑 이쪽을 얘기하는데 이쪽은 어차피 공통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이쪽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해서 2에서 3 사이 답이다. 그런데 3은 원래 등호가 들어있었고 경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의 반대 경우니까 경계가 포함돼야 돼요. 넘어갑니다. 마지막 기본 문제 5-8번입니다. 또 부등식이에요. A는 뭐라 쓰면 됩니까? 모르세요? 2에서 4 사이. X바 X는 2 이상 4이야. 나도 물론 이렇게만 쓰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쓸 거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제대로 안 쓰면 너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귀찮지만 제대로 써드리는 거고. B는 A, B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거는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요 2차 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알파벳하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네? 여기서 알파벳하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의 경계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가지고 합과 곱으로 A, B를 구해라. 그런 컨셉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도 풀어본 바가 있어요. 공수원에서. 단지 집합이라는 기호가 들어갔을 뿐이죠. 집합이라는 기호를 동원하면은 문제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교집합이 2에서 3 사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가 등호가 포함된 상태로 있고 그럼 3이 여기 있다는 소리죠. 여기. 이걸 보고 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 아닙니까? 베타는 3이고 그리고 A 합 B는 마이너스 1 초가 4 이하였으니까 이게 이거란 거죠. 이게 이거란 거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2가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인 거고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3이 B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설계된 개쉬운 문제입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유제 5-9번은 개쉬우니까 숙제로 하시고 끝났어요. 연습 문제로 넘어갈 건데 픽한 문제는 4, 5, 6, 8, 11, 12, 14, 16 아닙니다. 4, 5, 6, 8. 4, 5, 6, 8, 11, 12, 14, 16 아 이거 안 가져왔구나. 11, 13? 일단 4번 4, 5, 8. 노트 하나만. 11, 12, 14. 노트. 해달라고? 15번 26도 중. 고마워. 집합 A는 Z는 보통 뭘 나타냈었죠? Z는 보통 뭘 나타냈었죠? 복소수 아니면 무리수를 나타내는데 그런 예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Z는 근데 이 문제는 허수는 아니고 무리수네요. P 더하기 Q 루트. 근데 PQ는 정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옳은 것을 보는 거지. 그럼 당연히 무한집합이긴 하지만 정수가 무한집합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 본다고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한 명당 하나씩 말하세요. 1 플러스 루트 뭐? 1 플러스 루트 아. 이렇게 돌면서 한 명씩 말하세요. 빨리 말하세요, 빨리. 말하시라고. 저요? 네. 루트 한 명당 하나씩 말하시라, 빨리. 빨리 받아요. 지우. 아무거나 정수 더하기 정수 루트 이꼴 말하시라. 이거 3 플러스 루트 뭐? 18 루트 1. 4 플러스 루트 어? 4 플러스 루트 문준이. 1 더하기 2루트 다들 그 예시를 잘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루트 2항이 없는 거 정수 중에 0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요런 애들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루트 2항이 없는 건 한 놈만 말했구나. 요런 애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정수는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정수는 다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뭐 유리수 부분이 0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리수 부분만 갖고 있는 꼴도 있는데 저기가 루트 2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수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그 놈은 루트 2의 몇 배 형태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정수는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겠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억 마이너스 3은 A의 원소냐? 맞고요. 니은 정수 전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냐? 말했고 맞고. 디귿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X 이것 때문에 푸는 건데 집합 A의 임의의 원소 XY에 대하여 XY의 곱은 A에 포함된다. 그럼 어떻게 증명할까? 이게 무한집합인데 무한집합에 있는 원소들 8개만 해도 얘네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곱할 수가 없잖아. 그죠? 참인 것을 무한집합을 대상으로 참인 것을 증명할 때는 요런 생각하셔야 돼요. 임의의 원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써봤자 설득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자로 써야 됩니다. 요 집합 A의 원소 두 개를 Z1, Z2로 하죠. 이걸 하면 아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나? 아 XY 나와 있구나. XY 할게요. XY가 집합 A의 원소로 말했으니까 X는 P 플러스 Q 루트 2 Y는 얼 플러스 S 루트 2라고 쓰면 되는 거죠. PQ 얼 S는 정수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 조건에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원하는 걸 만드시면 돼요. X, Y를 곱해라. 그러면은 유리수 부분은 뭘까요? 부르세요. PR 플러스 그리고 루트 2의 개수는 뭘까요? 요거겠죠. 정수 곱하기 정수 더하기 2 곱하기 정수 곱하기 정수는 뭐예요? 정수 정수일 거 아니에요. 얘도 정수일 거 아닙니까? 참 그러므로 원소다.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난생 처음 보는 애들이 있을까봐 픽을 해보았다. 거짓인 걸 증명하는 건 더 쉬워요. 발레 하나만 들면 되니까. 근데 참인 걸 증명하는 거는 하나만 보여줘가지고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참인 거 증명할 때는 항상 이런 일반적인 표현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한다고요. 이런 거 증명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네?
5번. 제인이가 올 때까지 생각하고 있어봐요. 저도 화장실 갔다 네, 왔죠. 저도 화장실 갔다 와. 안 돼. 아니 저 아, 남자잖아요. 저도 남자. 다시 5번 저 쟤랑 따로 가는 풀고 건데. 있어. 내가 생각. 대수만 하고 아니 우로 나가는 건 안 돼. 수업 분위기가 터지기 때문에. 이거 가까이. 왜? 왜? 왜 그래? 불만 있어? 불경이야? 잭슨은 불만 있어. 불안한가 봐요. 책상에 있으면 쉬워. 아 이걸로. 특이하네. 저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야. 쉽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에 의해서 나조건에 따라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을 쓰고 2에 의해서도 나조건에 따라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는 수를 써서 걔네들을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그러니까 이 세트랑 이 세트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최소인 것이란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 마이너스 2랑 2가 있다고 해서 다른 게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1이라든지 0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을 때보다 이런 애들이 없는 게 원소의 개수가 더 적을 거니까 원소의 개수가 최소라는 것의 의미는 문제에서 그 집합의 원소라고 말한 것들에 의해서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로만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최소라는 표현은 이런 문제에서 최소라는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최소라는 표현이 안 들어갔으면 문제 오류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1 시험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최소란 말이 없다. 그럼 문제 오르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최소라는 말이 있다고 치고 따로 맞춰놓고 혹시 나중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이의 제기하시면 돼요. 최소라는 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언급된 거 이외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경우가 최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2에 의해서 나조건을 만족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고 그런 애들은 먼지를 내셔야 하는 거죠. 그런 애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답이니까 최소란 말이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일 때부터 출발합시다. 그 나조건의 결론 자리에 1 빼기 x분의 1 자리에 2를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 어쩔 수 없이 들어있다. 그럼 3분의 1이 다시 그 나조건의 x가 할 수 있거든요. 3분의 1이 a의 원소가 된 거니까 그럼 3분의 1을 또 d의 식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얼마가 나와요? 2분의 3. 또 넣으세요. 얼마가 나와요? 2. 아, 마이. 이렇게. 그래서 요걸 또 하면 바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세 개가 반복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놈이 포함되는 조건, 혹은 요놈이 포함된다는 조건, 혹은 요놈이 포함된다 조건이 있었다면 이 세 개가 계속 돌고 돌면서 나오는 상황이라서 한 놈이 포함된다는 것이 나조건에 의해서 결국 요 세 놈이 포함된다는 의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 놈을 전부 다 포함된 것으로 집합의 A를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갈게요. 2에 의해서 모두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1에 의해서 모두 2분의 1도, 2분의 1에 의해서 모두 2
2도. 이것도 예상대로 3개 반복이니까 답은 뭐라 쓰면 됩니까? 그거 다 합치면 집합 A는 써보세요. 불러보세요. 이쁘게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2분의 2. 그 다음 6번. 이거는 퀴즈로 내볼게요. 먼저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숙제로 낼까 내가 풀까 픽할까 하다가 숙제로 내면 다 모를 것 같아서 퀴즈로 일단 삽제를 시킨 다음에 그 진실을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픽을 했습니다. 맞추면 상품이 있나요? 상품이요. 오 오늘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기 MBG에 간식이 빼빼로가 나왔는데 어? 이런 허접한 거 말고 이거 말고 그 수제 빼빼로가 나왔는데 그거를 사진 찍어서 와이프한테 보냈더니 애들 주지 말고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차에 놓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쌤 화장실 갔다 왔대요. 그럼 가.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아니야, 그럼 가. 제가 저는요. 그럼 이거 풀고. 내가 볼 땐 다 비슷비슷해 남학생들은 뭐가요? 상태가. 경이 다르죠. 품격이. 에이 저 생각보다 비슷비슷해. 거짓말하기 대학생들은 웬만하면 정상인데 남학생들은 비정상. 정상을 찾기가 힘들다. 너무 똑똑해서. 그죠? 생각하는 게 달라. 시간. 얘네랑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6번 답이 뭔데? 생긴 것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6번 답이 뭐냐고? 네? 하고 있어. 6번도 모르면서 뭐. 다른 거 합쳐. 니가 그랬잖아.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하네. 너랑 쟤랑 그렇지. 아니랑 너랑 비슷해. 아이, 저 갔다 올게요. 안 돼. 얘랑 나랑 비슷하다고? 충격인데? 오! 어. 이 정도면 올라온다. 아무도 모르죠. 어, 내 예상대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얘는 근의 분리예요. 무슨 아 그럼 그거 안 해. 이걸 보고 근의 분리를 생각할 줄 아는 애가 혹시 있나 해서 해봤는데 예상대로 없다. A는 풀어주면은 지는 생각. 요거고요. 간단하게 쓸게요. 이것이면 이것이
그 B의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요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만 요 두 개 더하면 2a가 나야 되는데 얘밖에 없으니까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였으면 근해 분리가 아닌데 근데 인수분해가 된다고 해서 네가 풀었을 리도 없어요. 인수분해가 되건 안 되건 네가 꼭 마찬가지인데 인수분해가 되면 이 경계들끼리 위치관계로 답을 찾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A를 모르더라도 아무튼 이 새끼도 결과물이 이렇게 될 게 농궁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만족한다. 아니다. 지금 집합이니까 이것이 이것에 포함된다. 라는 것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둘 다 이렇게 모이는 범위니까 이런 형태나 소리죠. 이렇게요. 이런 형태로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일이 위치해야 한다는 뜻인데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근해 공식을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근해 분리로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근해 분리는 2차 방정식이 이론이기 때문에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얘는 0이다라고 치면 이 새끼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순서를 보시면은 두근 알파 베타 사이에 마이너스 3과 1이 들어있다 라는 거니까 이 말을 읽으면 진짜 근해 분리라는 게 딱 떠오르죠. 그러면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이라 했는데 걔를 쓰기에 앞서서 사전 작업을 쳐야 했으니까 사전 작업을 치면은 얘를 fx라고 치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을 그린 다음에 알파 베타를 쓴 다음에 마이너스 3을 여기 1을 여기 쓴 다음에 근해 분리는 인생의 함축판을 떠올려서 부등식 몇 개를 써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어떤 상황입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이 한만 쓰면 되죠. 한만 마이너스 3 넣은 게 1 넣은 게 f 마이너스 3 뭐예요? 여기다가 x에 마이너스 3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10이죠. 0보다 작은데 이 두 개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개는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작은 범위에는 포함인데 큰 범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 두 개는 같을 수 없어요. 요 둘 다 포함이 안 되거나 요는 둘 다 포함되거나 얘는 포함되고 얘는 포함이 안 될 때는 같아도 되지만 이거는 이 더 작은 범위에는 등호가 포함인데 더 큰 범위에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는 같으면 안 됩니다. 등호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얘를 풀어주면은 이렇게 되고 암산 때리면 어떻게 나옵니까? 2보다 크고 마이너스 수고가 안 되면 거나해. 그 다음 F1은 뭐예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그리고 또 0보다 작다. 얘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됐죠? 얘도 암산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2보다 크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요 두 개의 공통 부분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의 공통 부분 누구예요? A가 마이너스 요거 선택하시고 얘하고 얘는 똑같네요. 선택하시고 요거 두 개 OR로 연결해서 쓴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근해 분리를 왜 못 떠올렸어? 아무도. 멍청했어. 왜 그래? 상식이 없어. 너만 멈춰. 너도 못 들었어. 근해 분리는 계속 나오죠. 근해 분리는 정석 기준으로 공소원 10단원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이 했고요. 그리고 15단원 2차 부등식에서도 했고 그리고 집합을 배웠는데 이거 그 2차 부등식이었습니까? 2차 부등식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낸 겁니다. 단지 집합을 이용했을 뿐이죠.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수원 대수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근해 분리라고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 근해 분리라고 판단이 됐으면
사전 작업도 칠 줄 아셔야 되고 근해 분리 인생의 함수권도 외우고 살아야 되고 이 두 근이 상수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때마다 어떤 부등식을 몇 개를 써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지금 몇 번을 얘기하고 수험코스에서 있던 문제를 아직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 5-8번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집합 BCD의 부분집합도 아니고 CDEF의 부분집합도 아닌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해보세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머리 치워.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몇 개 나왔는데 다 보냐? 몇 개 나왔어? 40개? 땡. 5-8번 보고. 5-8번. 아, 이 몇 개야? 저요? 알려드릴 수 없어. 아니 근데 풀겠는데 저 16개. 맞았어. 저 볼 수 있어요. 아니 네가 근데 맞을 리가 없지. 저요? 다. 1, 2, 3, 4. 저 맞죠. 저 왜 하면? 여학생들 빼고. 아니 풀긴 No, no, 했는데 no, no. 그- 몇 개인데? A, B, C, D. 아 근데 F가 아 6개. 조용히 해봐. 두 개 중 하나 헷갈려가지고 좀 64네. 아, 64 빼기 20이니까 44 아니야? 44 맞는 거지. 44 맞는 거 같은데 44가 답 44예요? 응. 20을 왜 뺐는데? 저요? 네. 기억나. 저요? 20을 왜 뺐는데? 이 6제곱이 아니 그게 64인 거 알겠는데 20을 왜 빼는데 20? 나 20을 빼는 이유가 뭔데? 그냥 1, 2, 세봤는데 20개를? 그러니까 겁나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애매했어요. 왜 이상? 원래 이상해서 그래. 너도 이상. 6팩토리얼. 요런 문제는 부분집합인 것이 부분집합이 아닌 것보다 세기가 편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의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불렀죠? 여사건. 오버카운팅 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거 뺀 거. 포함과 배제라 불렀죠. 포함 배제로 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의 반대 경우를 생각하는 거니까 그거는 다음 단원인 명제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냥 지금 말할게요. 그 문제에서 원하는 바에 대한 그냥 반대 경우를 할게요. 반대 경우. 반대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하고 반대 경우에 의해서 도출되는 결과니까 경우의 수 카운팅 기법으로는 포함 배제를 쓰는 겁니다.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의 반대말을 적어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분 집합 중에서를 반대할 수는 없어요. 집합 BCD의 부분 집합도 아니고를 반대하면은 BCD의 부분 집합이라는 거죠. 부분 집합이 아니다의 반대말이니까 부분 집합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아니고라고 했잖아요. 아니고는 영어로 and. 그러니까 and는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인데 교집합을 반대로 말하면 and를 반대로 말하면 or입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니고의 반대말은 부분집합이거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CDEF의 부분집합인 거. 이렇게 말을 바꾼 다음에 요 경우의 수를 전체에서 빼는 걸로 가는 거야. 얘 부분집합은 몇 개일까요? 원소가 3개니까. 더 하는 게 아니에요. 2를 3번 곱하는 거예요. 각각이 2가지씩. 요거의 부분집합 몇 개입니까? 42. 근데 이 건하기 때문에 여기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CD가 있고 여기에도 CD가 있으니까 여기에나 여기에 CD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2번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배제해 줘야 돼. CD로 만들 수 있는 문자 몇 개야? 2개.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반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전체에서 빼야 돼요. 전체 몇 개예요? 6제곱. 이게 답이라고. 44. 그래서 64 빼기 8 빼기 16 더하기 4에 의해서 40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풀어서 맞은 사람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무조건 틀려요. 40 맞아요? 44. 근데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포함 배지를 쓰는 게 맞는데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다른 방법은 그 학생들이 쓰기에는 정말 위험한 방법인데 아무튼 알고 있으면 간지가 나니까 한번 보여드리자면 위험한. 17. 그러니까 경우의 수 카운팅이 나처럼 완벽한 사람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막 바꾸고 자식할 것도 없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푸는 거예요. 집합 BCD의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이 방식으로 풀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A, B, C, D, E, F의 위치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합이 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전체 집합 U라고 칠게요. 요 안에 걔네들이 다 대문자가 없죠. B, C, D를 A라 하고 C, D, E, F를 B라 해요. 그럼 이제 CD는 여기 넣는 거고요. B는 여기, EF는 여기, A는 여기 넣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A만 여기 떨어져 있기 때문에 A가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집합 A의 부분 집합도 아니고 집합 B의 부분 집합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부분 집합이 모두 아니려면 A가 들어가면 끝인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로 A를 포함하는 것과 두 번째로 A를 포함하지 않는 걸로 분류를 합니다. A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요? 36개죠. 이게 5개니까. A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A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치면 B, C, D의 부분 집합이 아니려면 반드시 뭐가 포함돼야 돼요? E나 F가 포함돼야 돼요. C, D, E, F의 부분 집합이 아니려면 반드시 뭐가 포함돼요? B가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A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B는 무조건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A가 없는 상태니까 B까지 없으면 이 4개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B, C, D 입장에서는 EF가 둘 다 들어갈 필요는 없어. 요 2개 중에 적어도 하나만 들어가면 돼. 그러면 B는 무조건 포함은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EF는 적어도 하나 포함 몇 가지게요? 200. 아니 갑자기 팩이 왜 나오죠?
EF는 적어도 하나 포함 몇 가지냐면 E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F도 두 가지, 그럼 2의 제곱까지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둘 다 안 들어가게 들어있죠. 하나 빼면 돼요. 이게 EF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경우의 수고요. CD는 어차피 A에도 있고 B에도 있던 새끼니까 들어가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몇 가지예요? 그거 들어볼게요. CD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건 모든 경우를 다 고려했다는 뜻입니다. A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A는 한 가지, B는 무조건 포함하기 때문에 B도 한 가지, EF는 적어도 하나 포함이라서 2의 제곱 빼기 1가지, CD는 상관이 없으니까 각각이 두 가지. 이렇게 됩니다. 몇 가지예요? 12가지죠. 32 더하기 12 해서 44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풀이가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전공법. 근데 이거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사시면 돼요. 반대 경우를 생각해서 포함 배제를 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죠.